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금은 분명히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ETF 자금 유입이 다시 살아나고 반감기 이후에 공급 축소는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 지표 하나와 연준의 한마디가 이 시장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은 있지만 경계심을 잃으면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 신호, 그리고 위험 신호, 추세까지 확인 한번 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과 시나리오별 지표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히든 종목까지 오픈해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까지 확인할 예정이니까요. 영상이 다소 길 수는 있지만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최고가 라인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은 비트코인은 직전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통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직전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전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과 함께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라인 돌파 시에 역시 최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이 FVG 구간 상단 라인인 110K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요 과정에서 선물 투자를 좀 했었는데요. 요 구간이 바로 어떤 구간이었냐면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PPI와 CPI 발표가 있었던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동안 저는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좀 가져갔습니다. 자, 롱베팅을 해줬죠. 롱베팅을 하면서 매우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는데요. 자, 지금 지표에서 갑자기 나타난 롱타점, 바로 이 롱타점을 잡아주면서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취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요. 지난 영상,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 수익률이 이게 7%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7%에서 6%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약 4.5% 이상이 지금 치고 올라왔죠. 거의 5%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과정 중에 11% 이상의 수익률을 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피넛과 트럼프 코인은 물려있는 상태죠. 그래도 얘 많이 올라왔습니다. 얘도 거의 5에서 7, 8%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 얘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얘네 두 개는 어차피 한 50만원 정도씩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애들이고 나중에 또 치고 올라갈 때 수익으로 언젠가는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알트 시즌이 오게 되면 저는 얘네 두 개 크게 아주 좀 세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좀 낮춰줄 생각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50만원씩 밖에 매수를 안 했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고 치고 올라갈 때 수익 전환할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곧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120K 정도 안착하는 흐름 속에서 저는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재투자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거래 내역이 좀 있는데요. 10일부터 11일까지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수수료도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수익을 좀 많이 보면서 지금 자산을 좀 늘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선물 투자를 좀 했습니다. 선물 투자, 격리로 선물 투자를 좀 해줬고 그 결과 12,000 정도 있던 제 자금이 2,000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몇백만 원 좀 늘어났죠. 자, 이렇게 늘어났고, 자, 빗썸에 갖고 있던 제 자산도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이더리움 100%가 안 됐었죠. 80% 초반대였는데 많이 올라왔고, 리플도 80% 초반대에서 많이 올라왔죠. 에이다 16, 7%까지 빠졌었는데 10% 정도 회복해 있는 상태. 도지도 다시 한번 250%, 200% 정도였는데 또 많이 올라왔죠. 50%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아비트럼도 제가 65% 이상 손실이었는데 10% 이상 좀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월드코인 본크를 더 갖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도 많이 물려있는 상태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업비트를 좀 보겠는데요. 업비트 역시 수익 중에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매수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69%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있는 투자금은 얼마 안 되죠. 150만원 정도 잔돈을 좀 사 모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가 토스증권의 국내 주식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상당하죠. 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30% 이상 수익인데 네이버는 팔고 남은 거, 메타도 팔고 남은 수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것저것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코인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1억 가까운 자금을 넣어놓고 있는데요.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다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확실한 추세 살펴가면서 매매 타점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매매가 좀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롱 신호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매수 타점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숏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을 반복적으로 해 갈 경우에는 수익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투자 지표를 활용한 안정적인 매매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롱 신호 나온 다음에 그 이후부터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서 현재 라인까지 약 8%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매했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따라오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추세 자체는 지금 9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5bp냐 50bp냐에 따라서 또 그 희비가 또 갈릴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근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당장에 기술주들, 기술주, 자, 미국 주식으로 얘기하면 기술주가 되겠고, 코인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상승 확률이 높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돈을 싸게 빌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출을 싸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대출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투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이자 내야 될 이자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고 당연히 유입량이 늘어나죠. 그죠? 비트코인의 유입량이 투자 유입량이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얘는 좀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금리는 낮으니까 빌려다가 여기다 쓰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호재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럴 수 있겠지만 이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에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결국은 자, 단기적으로는 얘가 금리가 끌어올려 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버블이 생겼을 때는 너무나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가속화될 때는 이 버블이 좀 더 강하게 빠르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라인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하방 압력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부분을 다 뚫고 하방 압력이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한 번에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하락 속도는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FVG 구간을 죄다 지키지 않고 싹 다 무너지면서 최악의 경우 75에서 80K 선까지도 한 방에 뚫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현재의 흐름상 크립토가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연말까지는 분명히 이 구간을 돌파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그죠? 누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100달러 넘어간 지가, 100K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100K 넘어선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보십시오. 그죠?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그죠? 아직 1년이 안 됐죠? 11월 달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1월 달에. 12월 달인가? 12월 달에. 12월 달에 올라서기 시작했죠. 그죠? 11월 달부터 꿈틀꿈틀거리면서 본격적으로 안착했던 게 12월에 두 번 올라섰어요. 양봉이 나왔었죠. 그죠? 요렇게 나왔죠. 그죠? 쌍봉이 나왔죠. 쌍봉이 나온 이후 깊게 파였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컵앤핸들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컵앤핸들 뭔지 아시죠? 자, 컵앤핸들 이렇게 고점이 나와 있을 때, 쌍 고점 라인이 있을 때, 이 쌍 고점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깊게 파였다가 한번 눌렸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죠? 자,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점을 이렇게 지금 내려줬죠. 저점이 이렇게 흘러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FVG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롱타점이 계속 잡혀졌죠. 그죠? 그러면 쭉 치고 올라왔죠. 현재가 이제는 두 번째 컵앤핸들 흐름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횡보 구간이 되겠고요. 이 횡보 구간 하단에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기대된다. 자, 컵앤핸들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아주 짧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금리가 곧 하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요 구간을 과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 주냐의 싸움이 되겠는데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맞고 밀리면서 다시 한번 110K와 110K 혹은 115K 내지 113K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맞고 밀리거나 지지받아줄 때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플로우, 방향성은 누가 제시해준다? 지표가 반드시 제시를 해주죠. 누구? RSI와 또 MACD가 줍니다.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눌렸다가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RSI가 이제는 보십시오. 60에 가까워졌죠. 6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곧 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라인에서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요 라인에서 맞고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1, 2%. 자,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RT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에서 더 이상 재미를 못 보니까 자금이 어디로 이동해? 이더리움 혹은 기타 알트로 이동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하나를 더 볼 게 바로 요거죠. MACD. 자, 0 구간을
0.0 구간을 이미 돌파해줬죠. 그리고 요때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고 이 주황색이 기본선인데 기본선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어. 딱 언제? 요때. 그죠? 요때죠. 딱 요때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얘는 50을 돌파하려고 하는 찰나. 그죠? 그리고 얘는 골든 크로스. 조금 후행으로 나오죠. RSI는 약간 후행입니다. 후행으로 나와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FVG 구간에서 드디어 지지를 한번 빠졌지만 두 번째 지지받는 구간이 나와주잖아요. 그죠? 그 구간이 거의 얼추 맞는다는 얘기죠. 이걸 맞춰주고 여기에 뭐 피보나치까지 맞아준다면 금상첨화죠. 자, 피보나치 어디서 볼 거냐면은 FVG 흘러갔다는 구간을 봐야 돼요. 스윙 관점으로. 자, 여기서 제가 볼 거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자, 요 구간 FVG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점과 고점 라인 캔들 상단을 연결해 주면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반등 구간이었냐? 요 구간입니다. 황금 비율 구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더 눌렸죠. 한참 더 눌렸어요. 그러면은 이 단순하게 피보나치만 봐서는 지표를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기까지 눌렸잖아요. 1 구간까지 눌렸어요. 1까지 빠진다는 얘기는요. 결국 흘러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표 하나만 보고 따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투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모든 흐름은 자, 지표와 뭐가 포함된다? 재료가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재료는 그래도 좀 알 수 있어. 늦게라도 알 수 있죠. 그죠? 한 번에 빵 나오는 거는 몰라도 재료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표를 100%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엘리엇 파동 다 쓰잘데기 없다. 피보나치 알면 좋죠. 하지만 필요 없다. RSI, MACD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바로 이거 FVG. FVG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FVG와 RSI, MACD 정도는 좀 알고 있자. 요거 알면은 그래도 매매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세 가지는 꼭 알면서 매매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가 쉽지가 않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그 정도 알면은 어느 타점에서 내가 올라타야 되는지 대충은 알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또 박스 연결했죠? 박스 연결했더니 뭐가? 골든 크로스와 50에 근접하는 라인과 그죠? 그리고 뭐예요? FVG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는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점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흐름, 그리고 아주 완만하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아. 급격하게 경기가 식고 있어. 자,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50bp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올해 연말까지 한 약 3번 정도를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 와중에 50bp까지 내릴 경우에는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무조건 정리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줄 수는 있죠. 왜?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금리 인하를 많이 단행을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더 먹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저항 라인 가면은요, 싹 다 빼세요. 뺐다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롱타점 잡힐 테니까 그때 들어가면 돼요. 확실하게 자리 잡아주는 라인에서 다시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경기는 언제든지 파도처럼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밑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을 바라지 말자. 빠르게 털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런 흐름만 좀 갖고 가시면 되시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RSI라든가 MACD를 보면서 매매하는 거, 그리고 FVG를 분석을 하면서 매매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 지표예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 황금선 투자 지표를 활용하시면 보다 높은 확률,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수익률이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잃는다 하더라도,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엄청난 수익률인데, 자, 이 황금선 투자 지표를 차치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자체가 당장에 무너지진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라인은 이 라인 내지 이 라인인데, 일단은 이 라인에선 버텨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비트마인, 샤프링크 게이밍, 그렇죠? 얘네들이 뭐 하는 회사예요? 이더리움 트레저리예요. 이더리움을 끌어모으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략적으로 얘네들을 모으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샀거든. 어떤 때? 이때부터 엄청나게 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치고 올라간 거고, 특히 이더리움이 작년 7월인가 8월에 ETF가 승인이 됐죠. 이때는 순유입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아주 자잘하게 들어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목돈이 들어와요. 빠질 때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유입세가 더 강합니다. 9월 8일인가 9월 9일 기준으로 좀 유출세가 좀 있었어요. 유출세가 있었지만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ETF가. 특히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은요, 누가 좌우한다? ETF의 유출입이 좌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자, 이게 뭐예요? 코인마켓 캡입니다. 코인마켓 캡. 코인마켓 캡에 보면 요건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크립토 ETF,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라는 게 좌측 바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비트코인의 ETF 유입세가 나와요. 비트코인 ETF 네트플로우 나오죠. 오늘 기준 12월 기준, 지금 언제 기준이야? 지금 기준, 그죠? 자, 9월 기준, september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9월 12일 기준으로 이만큼의 유입세가 나오고 있다. 통계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 크립토 ETF. 자, 크립토 ETF 뭐가 있죠? 솔라나. 그죠? 솔라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이 회사들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는지. 스트래티지, 마라홀딩스가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고, XXI도 많이 갖고 있고,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 컴퍼니, 블리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죠. 메타플래닛, 이거 일본 회사인데요. 일본 회사도 많이 갖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끌어모으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중요한 게, 얘네들이 누가 이거를 파냐가 또 중요하죠. 그죠? 갑자기 팔아제끼면 어떡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코인베이스 많이 갖고 있고요. 그죠? 코인베이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베이스도 트레저리 회사라고 보면 돼요. 얘도 거래소인데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물량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유입량이 비트코인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은 지금 이더리움을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비트코인과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상승의 여지가 높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의 여지가 높을 때
이더리움을 조금 사 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 좀 더 많죠. 근데 저도 지금 생각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좀 사볼까. 자, 요 라인까지 저는 밀리면은 저는 있지만서도 좀 사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 모으고 싶기는 한데 아직은 리스크가 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오고 올 연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없이 올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기가 지금처럼 트럼프가 폭주를 계속 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숨어있는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리스크는 만성적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확대로 인한 기간 프리미엄, 특히 10년물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상승, 그리고 장기 금리의 하방이 둔화가 되죠. 이는 밸류에이션 유동성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지금 IMF도 최근 미국 경제 내의 피로 누적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특히 관세가 물가 재상승 리스크라고 경고를 했죠. 그만큼 그로 인한 고용 통계 하향 수정 그리고 이로 인한 신뢰 훼손 이런 것들이 강한 변동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좀 필요한 흐름이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부동산 리스크예요. 우리 옛날에 비슷한 거 있었죠. 이 부동산 리츠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0원이었잖아요. 금리가 0원이니까 이걸로 뭐 했어? 일반 투자자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주택을 금리 없이 주택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온 다음에 남한테 뭘 해? 월세를 놓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받아 먹었어. 근데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도 부동산이 상당히 망가졌어요.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중국의 성장과 내수, 중국발 수요 약화가 전반적인 원자재 그리고 아시아 수출에 강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정책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로 인한 무역 왜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요. 그죠?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가 버립니다. 뚝 떨어졌던 금리가 어떻게 돼? 다시 어이구머니나 하면서 놀라서 올라갑니다. 상당히 비싸져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줄을 또 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기업은 순이익이 줄어. 그러면 투자를 못해. 그러면 생산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전반적인 경기가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고용도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하지만 위험 자산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신흥국들 역시 이제 우리나라를 신흥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던 기업들이 돈을 다 어떻게 한다? 갖고 날르는 거죠.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회수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동맥 경화가 오겠죠. 현금 동맥 경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경제는 급속히 식고 무너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죠? 달러 모아놔야 된다고 얘기하죠. 달러 비축량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과거 코로나 시절에 아시죠? 막 찍어낸 거 아시죠? 달러를. 이 달러는요, 웃기는 게 원래는 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냈었는데 이걸 법을 바꿔버렸어. 코로나 시절 전에. 우린 담보 없이 미국 자체가 우린 담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달러 찍어달라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만들어줘. 갚을게. 그냥 말로 갚을게.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갚아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이걸 갚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금리를 낮춰라.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든 갚아보겠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계속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비트코인을 왜 전략 자산으로 미국이 선택을 했냐. 비트코인을 사 모아서 이걸로 달러 빚을 갚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한참 전부터 나왔던 그런 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연준이 이거를 실제로 코인으로 이걸 받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별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 가격 밴드를 좀 살펴보자면 길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1에서 3개월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가격 밴드가 좀 있는데,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연준의 완화가 재개가 된다. 금리 완화가 재개가 된다. 상당히 우호적인, 그죠? 전제 조건은 CPI와 PPI가 안정세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정도만 돼도 돼요. 그리고 달러가 약 보합세가 유지가 되고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의 유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입이 돼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에서 많게는 150K까지도 가능하고요. 이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코인과 관련된 호재가 나올 경우에는 많게는 비트코인은 200K까지도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소 5,400에서 많게는 6,200까지도 열려 있어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인에서 버텨주고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5,400에서 6,000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사실은 요거를 예측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이 라인에서 횡보를 했다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피보나치 되돌림이 아니라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고 올라갔다가 이 라인에서 맞고 지지받고 치고 올라가는 라인을 따져보니 최대 목표가는요, 무려 7,000에 가까워요. 7,000을 넘어서는 수치도 나옵니다. 이 정도로 피보나치로만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치고 올라갔던 이 비율을 보면 한번 치고 올라갈 때마다 거의 요 정도씩 치고 올라갔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올라갔던 요 비율이, 요 박스권 올라갔던 요 비율만큼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라인서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 이 밴드 상단서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은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 단위가 5,8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5,400 내지. 이해되셨죠? 요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재트라이 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과 함께 많게는 6,200까지도 가능하겠다, 혹은 6,500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올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치고 올라가는 상승률의 평균치 37%. 자, 이 라인서부터도 치고 올라가는 상승치 32%,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또 얼마큼 올라갔어요? 이 라인까지? 이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 상승폭은 줄어들거나 조금 더 많이 나오겠다. 그러면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많게는 30%, 적게는 20% 보면 되는 거예요. 20% 났을 때 이 라인, 30%를 봤을 때, 자, 20% 났을 때는 이 라인이죠. 그리고 여기에 30%를 봤을 때에는 이 라인입니다. 그죠?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상승폭은. 자, 비율로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지지를 받다가 치고 올라가는 상승률을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눌릴 때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용 경색이 오는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너무나 안 좋아지는 거죠. 전반적인 흐름이 다 안 좋아지고 경기
쇼크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더리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라인까지는 무조건 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3개월 내로. 만약에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 자, 지금 9월 달이죠. 9월, 10월, 11월, 12월. 제가 한번 이 올해 안에는 친다고 했어요.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합니다. 고점 갱신하고요.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눌립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연말이 지나가는 시기예요. 연말부터 연초가 돈을 제일 많이 쓸 때거든요. 소비 심리가 가장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쭉 밀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기에 반복되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디까지 밀린다고 했어요? 75K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75K까지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라인까지 밀린다고 봐야 돼요. 혹은 이 라인까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만 하진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라인, 1차 라인인 이 110K가 무너질 경우에는 일단 정리하고, 두 번째로 요 라인을 이탈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100K까지는 순식간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0K가 확실하게 무너지는 흐름이다. 자꾸 108, 107로 간다라고 하면 이 라인까지 빠집니다. 100K까지. 그럼 이 라인 못 버틸 가능성도 있죠. 왜?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왜? 100K를 지켜주지 못하면요, 무조건 빠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정리를 해야죠. 자, 그럼 미리 정리하자는 얘기죠. 그죠?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하셔라. 그런 다음 확실하게 지지받아주는 라인에서 제 진입 타점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매매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지표가 중요하다. 근데 이 지표 RSI, FVG, MACD 나 혼자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황금선 투자 지표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롱타점 나오고요. 숏타점 나와주고 있어요. 이것만 따라서 매매하시면 그냥 다 수익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건데 지금 하단에 보이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영상 하단 보시면 자, 이렇게 영상에 좌측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누르세요. 상단 문의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혜성의 코인 부자 만들기가 나오고 이 부분 눌러주시고 전화번호 남기고 네 누른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지표와 히든 종목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입니다. 1타 2피죠. 자,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화면 좌측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상단 문의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만 눌러주시면 되시고 누르시면 코인 부자 만들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 표시해 주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네 누른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컴퓨터는 이렇고 휴대폰은 비슷하긴 한데 더보기란이 하나 더 있어. 자, 화면 하단 보시면은 상담 링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더보기란이 한번 나오고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이런 박스 밑에 또 하나가 더보기가 나와. 그럼 여기에서 상담 문의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혜성의 코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자, 요거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누구나 다 손쉽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만 보시면은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자, 매수 매도 5.8%. 딱 요때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요때 매수 타점, 요때 매도 타점 나왔죠. 10%. 비트코인 여러분 10% 먹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저 같은 사람이야 오랫동안 매매를 했고 장기로 그냥 갖고 있으니까 100%가 막 넘어가요. 150%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모아도요 저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1년에 10번 이상 10% 먹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누적 수익, 복리 수익이잖아요.
복리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그죠? 복리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인데,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에 보시면 트레이딩 뷰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주식과 코인 차트를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모든 시장을 추적하세요로 나오죠. 전 세계 차트, 그리고 가입은 무료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사람 얼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람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요거 누르시면 이메일만 있으면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만 누르시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자, 여기를 눌러 보시면 모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전체 주식, 펀드 다 있습니다. 외환도 알 수 있어요. 암호화폐, 지수, 채권, 경제 옵션까지 다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매매할 수 있는 게 트레이딩 뷰입니다. 이거는 전문 투자자들이 좀 주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은 황금손 투자 지표를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저처럼 요 모양이 싹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단 더보기란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오픈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이 히든 종목은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된 밈코인이고요. 현재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결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죠. 플로키, 봉크, 페페, 피넛,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치고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봉크라고 아시나요? 이 봉크가 제가 과거에 한번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상당히 크게 수익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은 것보다도 더 많이 먹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매수했던 코인원에 상장이 돼서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먹었던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450%가 넘어가요. 100만원 투자했거든요. 100만원 투자해서 450만원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아시는 다른 전문가님이 이 봉크로 이 종목처럼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에 상장하기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고 10,000% 이상을 먹어갔어요. 그게 약이 올라가고 저도 이걸 샀습니다. 이 봉크를. 근데 이 봉크가 이때 꾸물꾸물 할 때 제가 샀는데, 왜냐면 상장했다가 쭉 눌렸어요. 비트코인원에서. 근데 여기서 버티고 있더라고. 샀어. 몇 달 있다가 빗썸에도 추가 상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절차 과정이 일단 덱스에 먼저 가야 돼요. 아직 덱스에도 안 갔다고. 이제는 여기에 덱스에 간 다음에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갔던 애들이 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습니다. 10,000%, 20,000%, 60,000%까지 갔는데, 자,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5,000%. 여기에 최종 목표가는 저는 12,000%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대리란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알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종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살 거고요. 여러분도 알아서 사시면 돼요. 제가 처음 언급했던 이때부터 약 14%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15% 정도는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는 건 알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알아서 거래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래소예요. 그냥 거래소 가입하셔서 알아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타고 들어오셔서 상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상담 요청만 하시면 지표와 히든 종목 이 두 가지를 다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